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기에는 짧은 내용들을 여러 개 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미 공군이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 스텔스 기능이 있는 F-16CD 헤이브 글라스 V 버전을 배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 10월 14일에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는 F-16CD 헤이브 글라스 V 버전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노후화된 F-16CD에 대해서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블록 70, 72에 채용하는 AN/APG-83으로의 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F-16CD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헤이브 글라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캐노피를 산화인듐 주성막이 추가된 캐노피로 교체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를 입혀 RCS 값을 15% 정도 줄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헤이브 글라스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은 헤이브 글라스 V라고 불리고 있으며 F-35에 사용되는 스텔스 도료와 매우 비슷한 것을 사용한 헤이브 글라스 V기는 RCS 값을 크게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매우 진한 회색빛을 띠고 있어 외모를 통해 헤이브 글라스 V 버전기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10월 14일에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전투수색 군안 훈련에 참가한 A-10기와 F-16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 중 짙은 회색 도장을 한 헤이브 글라스 V 버전에 F-16CD가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되어 외신에서 보도하는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헤이브 글라스 V에 도색이 된 F-16CD가 몇 기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간혹 외신에서 등장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도 있으며 헤이브 글라스 V 버전의 F-16CD의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도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귀중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헤이브 글라스 프로그램은 동맹국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수주가 쇄도하고 있는 F-16V에도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만 공군의 F-16A에서 업그레이드된 F-16V에도 분명히 헤이브 글라스 V와는 다른 색상의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F-16CD는 헤이브 글라스 V 버전을 도장함으로써 RCS 값을 어디까지 삭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4.5세대기의 스텔스 도료를 채용하여 RCS 값을 낮추는 시도는 중국 공군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언론들은 J-16 전투기에 특수한 코팅을 입혀 5세대기에 가까운 스텔스 성능을 획득했다고 2019년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도장만으로 5세대기에 가까운 스텔스 성능을 획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4.5세대 전투기의 RCS치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은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리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지난 9월 21일에 공중 투하형 탄약 팔레트인 래피드 드래곤의 컨셉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C-130 수송기나 C-17을 필요에 따라 공격무기 운반기로 변신시키는 아스널 플레인 구상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의 열쇠가 되는 탄약을 탑재한 팔레트의 공중 투하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 연구소와 미 공군은 공동으로 분리 테스트를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록히드 마틴은 래피드 드래곤이라 불리는 공중 투하형 탄약 팔레트의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래피드 드래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적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 투하형 탄약 팔레트입니다. 래피드 드래곤을 사용하면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의 보조 전력으로 C-130이나 C-17 같은 수송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AGM-158B 제지미아를 4점까지 대량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래피드 드래곤은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맹국에도 매력적인 탄약 운반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컨셉 동영상에 나온 래피드 드래곤은 모듈화되고 확장성이 높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제지미알과는 사이즈가 다른 병기의 공중 투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언론들은 래피드 드래곤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를 대량으로 운반해 공중 투하하면 전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록히드 마틴이 발표한 래피드 드래곤 자체는 고가의 시스템이 아닌 서방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C-130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래피드 드래곤을 출시하여 해외에 판매한다고 말하면 래피드 드래곤에 관심을 보일 국가는 많을 수도 있지만 래피드 드래곤에서 사용되는 탄약도 빠짐없이 대량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송기를 아스날 플레인으로 바꾸려면 역시 큰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은 미 공군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전력만으로 이젯이라고 불리는 항공 합성연료를 제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 10월 22일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전력만으로 이젯이라고 불리는 항공 합성연료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수십억 갤런의 비용을 부담해 수십억 갤런의 제트 연료를 공중 급유기로 전투기 등에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기와 선박 및 트럭 등 운반수단 등을 이용해 전 세계의 기지에 공급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더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반하는 과정은 가장 취약하고 적에게 표적이 되기 쉬우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에 사상자의 30% 이상은 연료와 물을 운반하는 보급부대나
보급 부대를 호위하는 병사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전통적인 연료 보급 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미 공군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제트 연료를 생성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접근이 어려운 기지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제트 연료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료 보급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 공군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12사와 함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전력으로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젯이라 불리는 제트 연료 생성 기술 실증 실험을 2020년에 시작하였으며, 올해 8월에 이산화탄소로 제트 연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설명에 따르면 실증 실험의 첫 단계는 2021년 말까지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는 합성 연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플랫폼이 실용화되면 미 공군의 작전 능력은 보다 기동적인 운용이 가능해져 해외산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성연료 생성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은 피셔트로프시법에 따른 대체 연료를 제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이 사용한 FT법과 미국의 12사가 개발한 신기술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2차 대전에서 사용한 FT법을 활용한 대체 연료 생성 기술은 석탄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탄소 폐기물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12사가 개발한 이젯 생성 기술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전력으로만 구성되어 화석연료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혁신적입니다. 12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젯 생성에 필요한 물조차도 대기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 전력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로 외부 보급 없이도 제트 연료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모든 점이 연결되어 답이 보일지 모르지만, 미군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의 기지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공군은 알래스카주의 에일슨 공군기지에서 소형 원자로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미 공군은 이젯의 생성 기술과 소형 원자로를 결합해 제트 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장 실용화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 면에서 실현 가능한지도 알 수가 없지만, 접근이 어려운 기지에 대한 연료 공급이나 혹은 유사한 조건이라면 전술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핀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 구매 계약에 설정되어 있는 옵션을 행사해 추가 조달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1일에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던 K9 48대를 구입하기 위해 총 1억 4,600만 유로의 계약을 2017년 2월에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는 한국의 훈련 지원과 보수 부품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까지 중고 K9 48대를 순차적으로 핀란드 기업인 밀로그사에 인도하며, 이후에는 핀란드 기업에 의해 자체 개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추가 조달 옵션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지난 21일에 핀란드 국방부는 그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카이코넨 국방장관은 핀란드 국방군이 2021년에 제안한 K9 5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나아가 2022년에 K9 5대를 추가로 조달하는 권한을 국방군에 부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조달 계약 규모는 3천만 유로이며, 발표된 옵션이 모두 행사되면 핀란드 국방군의 K9은 총 58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하나디펜스는 영국의 K9 자주포를 판매하기 위해 팀 썬더를 결성했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으며, 팀 썬더에는 로키드 마틴 UK가 참가한다라고 발표하여 영국에서도 K9 자주포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사몽땅이었습니다.